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자, 우선 변제하고 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가 주임법 상위법 가장 핵심이에요. 자,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뭘 갖춰야 돼요? 주임법부터 먼저 봐드릴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최우선 변제 요건이 뭘 갖추라 그랬어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주택의 인도하고 또 주민등록하고 또 소액보증금. 여기는 확정일자 아니에요. 확정일자 아니고 소액보증금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선순위라고 쓰고 있는데 지금 후순위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이미 썼는데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최고 먼저 경매 넘어갔을 때를 말한 거예요. 주택이 경매 넘어갔을 때 최고 먼저 배당 받는다 이 말이에요. 최우선 변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소액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서는 얼마를 써요? 1억 천에서 3,000점 1137. 과밀 억저권역은 134. 광역시는 6, 그마크 지역은 1700, 517입니다. 자, 근데 뭐 이 소액보증금 자주 바뀌어요. 이게 지금 또 애워놨다가 또 바뀌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원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다 적은 거예요. 원리를 알아 놓으시라고.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소액보증금 하다 자주 바뀌어서 올해도 한 뭐 5월달이나 6월달에 바뀔 수도 있어요. 집값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주주는 언제까지 같이 하지 최우선이 될 것 같아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또는 경매 신청 등기 전 같은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같이 하지 최우선이 됩니다. 이제 최우선이란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 주택하고 우리 자, 임대를 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주택 이 가부 것이죠? 같은 거죠? 근데 이 주택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가장 선순위로 저당권이 접혀 있다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임차권. 임차권이 갔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할게요. 1억 1,000에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뭐가? 임차인이 저당보다 먼저 3,700이죠? 3,700을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최우선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당이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저당권이 먼저 배당 받고 나머지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3,400만 원 아니 3,700만 원만큼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3,700이 1순위, 저당이 2순위, 나머지 3순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최우선 변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최우선 변제가 되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주를 갖춰야 되고 그 최우선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요. 이해됐어요? 상가도 금액만 다르지 똑같아요. 원리는. 그럼 뭐요? 주주 대신 뭐요?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 소액보증금. 그럼 소액보증금은 다르겠죠? 그리고 선수위보다 우선한다. 건물가액의 2분의 1. 똑같아요, 원리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맨 밑에 최우선 변제권 나와 있어요? 대항 요건이 주주입니다. 주주 플러스 소액보증금. 그래서 이제 소액보증금이 쭉 나와 있죠? 지금 당장은 원리를 알기 위해서 서울만 외워 넣으세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안 외워도 나중에는 외워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택가액이 얼마 범위네? 2분의 1. 자, 거기 오른쪽 상가는 그 대항 요건이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입니다.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도 딱 나와 있죠? 652 서울만 일단 봐두세요. 그리고 상가 건물 얼마? 2분의 1. 원리는 똑같죠? 똑같아요. 금액만 달라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자, 우선 변제 잡아드릴게요. 우선 변제 요건은 뭐예요? 요건. 주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자, 주주확입니다. 줄여서 뭐다? 주주확. 그럼 여기서 뭘 강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 확. 주주확. 그래 봐. 남 뒤따라가다 주주확. 그래 봐. 그렇죠? 그러면 앞 사람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니, 우선 변제 그러면 그분이 못 알아먹으니까 정중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뺨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그럼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저당, 세 번째 근저당이 있어요. 그럼 근저당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순서가 늦더라도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받아놓으면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이게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확정일자 받는 곳은 많아요. 그냥 들어봐요. 동주민센터. 요즘은 동주민센터라는 말을 쓰죠.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하고 지원, 등기소, 공중인. 자, 받는 곳 많아요, 저거요? 많죠. 그 중에서 가장 편한 데가 동주민센터. 주민센터 가장 편하겠죠? 예, 가깝기도 하고,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받으면 돼요. 확정일자. 그러면 받으러 가면 이제 계약서 원본에다가 언제 받아갔냐? 확정일자. 받아간 날짜. 또 어느 기관에서 부여했는지. 확정일자 번호. 이런 걸 표시를 해줘요. 뭐 도장 만들고 그냥 찍어줘 보면 끝나지. 그죠?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후순위보다 우선하니까. 이해됐어요? 예. 확정일자 받는 게 좋겠죠? 예. 이걸 줄여서 주확. 뭘 강조? 그렇죠. 주주 확 그래. 그렇죠. 주주 확 그래. 그렇지. 아이 좋았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봐. 그럼 별나게 공부한다 할 거야. 자, 그렇지. 자, 그러면 거기 왼쪽 오른쪽 나와 있죠. 예, 근데 상인법에서는 다 똑같고 건물의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죠. 근데 상인법은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받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후순위보다 우선한데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끝났어요.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 경매시 소멸, 임차권 등기 명령, 승계, 차임 증강, 월차임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라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할게요. 예, 이것은 서서 해도 돼요. 민법에서도 할 거고, 이제 서서 해도 되니까, 일단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에. 됐어요? 예, 이것만 알아도 많이 안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경공매 들어가 볼게요. 이 경공매에서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매수인증 대리까지 해서, 수험생들이 좀 어렵게 느낀 파트 중에도 하나예요. 왜냐하면 경매도 안 해봤고 용어도 신선하고 또 절차 같은 건 또 순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순서를 알아야지 또 문제를 풀거든요. 절차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뭐 어렵지 않아요. 저하고 같이 하면 쉽습니다. 항상 쉬워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경매 종류별 특징, 그래요. 이제 경매의가 나와요. 그냥 들어봐요. 경매는 이렇게 분류가 돼요. 경매 분류 방법 하나 써줄게요. 광의가 뭐요? 넓은 의미. 사경매하고 경공매가 있습니다. 사경매란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괜히 뭐 미술품, 골동품 경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공경매는 자, 경매하고 또 공매로 나눠져요. 경매하고 공매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경매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법원. 그래서 법원 경매란 말을 써요. 무슨 경매란 말을 쓴다? 법원 경매란 말을 씁니다. 이 공매는 뭐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경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경매하고 무슨 경매? 의무경매. 강제경매도 있고 의무경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는 또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비업무용. 이제 종류 좀 알아두세요. 그냥 내용은 모를지라도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있고 압류 부동산 공매가 있어요. 압류. 유입 부동산 공매라고 있어요. 이런 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강제 경매, 의무 경매 개념 잡아야 되겠죠? 네, 개념을 잡습니다. 강제 경매가 뭐예요? 판결이 돼서 좋았어요. 여기는 무조건 하는 거. 그럼 의무 경매는 알았으니까. 죽인다, 죽여. 좋았어요. 여기는 강제 경매 뭐고, 의무 경매 뭐겠어요? 뭐 좋아? 세금 안 돼서, 안 돼서.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개념 잡아 드릴게요. 이 강제 경매하고 의무 경매, 이제 간혹가다 의도 시험에 나와요. 강제 경매. 의무 경매는 안 나오는데, 강제 경매 의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으로. 뭐, 단독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나 지문으로. 그죠? 강제 경매가 뭐냐? 이건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경매다. 자, 그러면 의무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말한다. 자, 그러면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경매가 무슨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이것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집행권. 집행권한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집행권한이 뭐냐? 판결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하면 돼요? 판결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판결서 생각하면 되는데, 자, 개념 잡아 드릴게요. 자, 강제 경매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예를 들을게요. 어차피 우리 임대차 하니까. 임대차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주택이 지금 점유하고 살고 있어요. 임대인. 이거에 임차에.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주택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내주네. 보증금이 1억이나 되는데. 왜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돈이 없어서. 돈을 어디다 썼을까? 몰라? 여기는 1억이란 돈을. 여기는 도박을 해서 날렸고, 여기는 몰라. 여기는 샤넬백을 샀어? 샤넬백을 1억짜리 사오네. 많이 샀어? 야, 좋아. 이야, 명품을 좋아하셔. 우리 부잣집 시집 가야 되겠네. 좋았어요. 하여간에 돈을 안 돌려준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보증금 1억 받기 위해서 이걸 바로 경매 신청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겠냐고.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갚으라는 판결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이제 이것이 집행 권한이 될 수가 있어요. 집행 권한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1억에 대한 채무자가 누굽니까? 임대인이잖아요. 그럼 이 주택도 누구 거예요? 임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해서 강제로 매각 들어간다. 이걸 무슨 경매? 강제 경매. 그러니까 이거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래 바로는 못 들어가요. 그럼 아까 이게 확정일자 받고 살아도 바로로 경매에 못 들어갑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만 물권적 효력이지 그 자체로 물권으로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민법에서 전세권은 전세금 안 내주면 이무경매 들어갈 수 있죠. 됐죠? 이건 집행권은 없어도 돼요. 뭔 사이였어요? 근데 이건 채권이잖아요. 임대차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집행권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무경매는 뭐냐면, 이제 저당 예를 들어볼게요. 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당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을, 빌린 사람을 설정자. 빌려준 사람은 저당권자. 그러면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가 그냥 돈 빌려주겠어요? 이거 건물 저당 잡았겠어요? 저당 잡겠지, 담보로. 1억을 빌렸다 가정을 해봐. 자,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그러면 이 자기가 저당 잡은 물건 있잖아요. 이걸 저당권에 근거해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걸 무슨 경매? 이무경매. 뭔 소리 아세요? 그런데 이무경매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담보물 없으면 강제경매는 될 수 있어도 이무경매 안 돼. 채권이 있어야 돼. 채권. 다 갚아버렸으면 안 돼요. 피담보 채권. 그리고 이행지체가 돼야 돼요. 아직 갚을 기간이 있으면 이무경매에 못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강제경매는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경매입니다. 무슨 재산에 대한 경매? 일반 재산. 자,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저 주택이 됐건 다른 것이 됐건 압류를 하고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이무경매는 저당물만 경매로 들어가요. 저분 다른 재산이 있어도 저당 잡힌 것만 들어가요. 그럼 무슨 재산? 특정 재산에 대한 경매가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러면 강제경매는 예견됐어요? 안 됐어요? 예견되지 않는 경매. 갑자기 압류가 돼서 경매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당 잡히는 순간 내가 돈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갈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예견된 경매. 무슨 경매? 예견된 경매. 그죠? 강제경매는 물건 자체가 책임진다 해서 물적 책임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죠? 아니, 뒤바뀌었다. 뒤바뀌었어, 지금. 그죠? 저기 나와 있죠? 특전 재산, 물적 책임. 인적 책임제죠. 개인이 진다는 거. 이것은 물건 자체가 책임된다 해서 물적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의의를 한번 봐줄게요. 의의. 자, 강제경매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집행권은. 자,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적 증서를 말해요. 판결서 같은 거. 그리고 이무경매는 집행권한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저당권에 근거해서.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징을 강제경매 예견됐다 그랬어요? 예견되지 않는 경매로 했어요? 예견되지 않는 이무경매는 예견된 경매. 그리고 강제경매는 채무자 무슨 재산? 일반 재산. 이무경매는 특정 재산. 강제경매는 채무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해서 인적 책임. 이무경매는 물건 자체, 저당물 자체 책임을 진다 해서 물적 책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래서 강제경매는 뭐고 이무경매는 뭐다. 개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쉽잖아요. 나중에 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경매 절차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경매도 많이 안 해봤는데다가 용어도 신선하고 또 절차 그러면 흐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권리 분석하고 이 절차가 주 공부 내용이에요. 근데 권리 분석은 책이 없어요, 지금. 권리 분석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절차 중요한 부분만 좀 봐드릴게요. 절차 중요한 부분만 봐드릴게요. 그 경매 절차가 뭐 경매 신청, 개시 결정 등기, 배당료, 종기 결정 공고, 매각 준비, 매각기일 공고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 파트가 어디냐면 매각 실시, 매각 허브 결정, 대금 납부 여기 세 가지 거기다가 밑줄을 꼭 별표 쳐서 이제 이 파트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해요. 물론 다 알아야 되겠지만 한 번에 하면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은 그 매각 실시, 매각 허브 결정, 대금 납부 이 파트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도 있고 그래서 거기 내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칠판을 보고 감상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상. 편하죠? 편하죠? 오, 좋았어요. 자, 그러면 거기 매각 실시가 뭐예요? 매각 기일을 말합니다. 매각 기일이라고 적었어요. 매각 기일이 뭐한 날? 경매한 날, 매각하는 날. 자, 이거 끝나면 매각 결정 기일이 있어요. 그럼 매각 허브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매각 실시가 매각 기일, 매각 허브 결정 절차가 매각 결정 기일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뭘 납부하라? 대금 납부.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뒤에 이제 앞뒤 쪽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거의 다 시험이 나와요. 세 군데에서 거의 시험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냥 한번 들어봐. 여러분들 이제 왔으니까. 나중에 기본선 나가면 이거 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앞에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 지금 잘 들어. 어차피 뭐 시험 보기 전까지는 몇 번 하겠지만 잘 들어봐. 매각 기일 날이 뭐한 날이요? 경매한 날입니다. 그럼 이제 이 경매 방법이 있어요. 매각 방법이라고 그러죠. 매각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가 경매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거?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제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물건 파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호가 경매는 말 그대로 뭐요? 뭘 불러서? 가격을 불러서 구두로 하는 거예요. 구두로. 내가 이거 얼마에 사겠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최고 비싸게 산 사람한테 내가 성나.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호가 경매는 담합 때문에 요즘 잘 안 해요. 그죠? 그리고 기입찰은 보통 경매에 가면 이걸 말해요. 그날 입찰해서 그날 개찰하는 거. 그날 얼마에 사겠다고 써내 입찰표를. 그리고 그날 개찰해서 결정하는 걸 말하고, 기간 입찰은 말지 그대로 기간을 줘요. 한 20일 주면서 아무 때나 입찰하라. 그리고 이날 날짜 잡아서 개찰해서 최고값에서 신고를 결정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미리 공고를 해요. 이렇게 팔 것인지, 이렇게 팔 것인지, 이렇게 팔 것인지. 그럼 거기에 맞게 참가를 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요즘 안 하고 있고, 이건 간혹가다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대부분 이거예요. 강의도 이거 위주로 설명 들어갑니다. 그죠? 그죠? 이 기간 입찰은 우편으로도 가능해요. 자기가 제주도에서 뭐 서울에 있는 물건 우편으로 이렇게 접수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입찰 진행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 참가할 때 그냥 가겠어요? 보증금을 가져가야 돼. 얼마? 100만 원. 아, 좋았어. 왜 100만 원이 나와?
그냥 좋았어요. 지금 100만 원이 바로 나오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10%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최저 매각 가격. 그러면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것인데 이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면 1억 밑으로 안 판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이 10%. 그럼 얼마?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자기가 써낸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 보증금은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같지. 최저 매각 가격이니까 다 1,000만 원씩이지. 자기가 써낸 가격이 1,000만 원이면 아니 이거 10%면 다 다르지. 그래 안 그래? 그러겠죠. 달라지지? 근데 이것이 10%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이걸 입찰 보증금 봉투라고 있어요. 입찰 보증금 편지 봉투만 하는데 여기다 이제 수표로 보통 바꿔놔요. 수표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입찰표. 얼마에 사겠다고 이제 여기 입찰표라고 있어요. 써라고. 이건 이제 큰 대봉투 있어요. 노란 봉투. 같이 담아. 그리고 법원에 가면 입찰함이 있어요. 투표하대기 여기다 넣으면 끝나요. 이해됐어요? 유리함으로 보통 돼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 끝나요. 그럼 물건 하나에 20명 입찰할 수도 있고, 10명 할 수도 있고, 5명 할 수도 있고, 2명 할 수도 있고, 1명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그럼 개찰 금방 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입찰 종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감하고 개찰을 합니다. 뜯어봐요. 근데 1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럼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해봐. 이 두 가지는. 이걸 하루에 몇 번 한다? 그래서 1, 기일, 2 매각이란 말을 써요.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자, 그런데 이제 이 2번 하다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봐보세요. A라는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써냈어요.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은 얼마를 했어요? 1억 A를 들을게요. 이거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B는 1억 4,500만 원을 써냈어요. 그럼 C는 얼마 써냈을 것 같아요? 1억 4,200만 원을 써냈어요. 그러면 D는 진짜 맞춰봐. 얼마 써냈을 것 같아요? 1억 4,100만 원? 1억 3천 써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누구요? A잖아요. 이 사람 최고 비싸게 사겠다고 써낸 사람이에요. 그럼 이 차순이란 말은 뭐냐면 A가 돈을 못 내면 자기가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이거든요. A가 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낙찰 받으려고. 그죠? 이게 2등이지. 그럼 여기서 차순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험 자주 나와요. 차순이 자격이 있는 사람. B만 될까? BC 될까? BCD 다 될까? 다. 왜? 다 1억 이상이니까? 다 1억 이상 써냈으니까? 자, 또 찍어봐. B도 돈 없어. 아니, 자격. 예. 잘 모르겠죠? 원래 일단은 필요 조건은 일단 1억 이상 다 써내야 돼요. 그럼 셋 다 1억 이상 다 써내있죠? 그 충분 조건은 이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 얼마에서? 1억 5천에서 보증금을 빼야 돼요. 그럼 아까 1억에 대한 보증금이 입찰 보증금 얼마? 1,000만 원을 빼면 1억 4천만 원을 넘게 써내야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격은 누구만 돼? B, C는 되죠. 근데 D는 이 두 사람이 차순위 신고 안 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해, 못 해? 못 해요. 그래서 내가 1억 3천이라고 예를 든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라고. 그러면 잘 봐봐. 자, D는 자기가 차순위 신고하고 싶어도 못 하죠?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못하는 현상.
탈락하는 현상. 예선 탈락이란 말을 써. 무슨 탈락? 예선 탈락 맞죠? 그렇지. 요즘 한참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B하고 C가 자격이 있는데 B가 차순위 신고를 하고 C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B가 되겠죠? 그럼 B가 안 하고 C가 하면 C가 되겠죠? 그럼 둘 다 차순위 신고한다고 나타나. 그렇지. 금액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돼요? B. 같으면 추천 들어가요. 어차피 한 사람이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차순위가 누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까? B가 됐다고 해볼까요? C가 될 수는 있잖아요. 일단 B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나머지 C하고 D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제 보증금 돌려받아요. 1,000만 원씩 아까 납부했잖아요. 그럼 돌려받았고 어디 가야 돼?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1,000만 원 가지고. 어? 술 한잔 먹고 여기는. 슬퍼해? 아, 돈 1억 넣고 봉투 나눠놓고 아이고 슬퍼라. 뭐, 아이 좋았어요. 여기는. 다음에 또 하나 대기해. 여기는. 치킨. 아니 고구마 삶아 먹어. 고구마 삶아 먹어. 자, 하여튼 비슷했어. 치킨. 아, 좋았어요. 자, 그러면 자,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거죠? 1억 5천 써내가지고. 근데 옆으로 이게 옆으로 삐졌다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삐져 나온 것은 이렇게 사겠던 사람이 없어요. 유찰됐다래, 유찰. 유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까? 이거 이제 이 용어 잡는 거지. 자, 객관식으로 내줄게요. 1번 세매각, 2번 재매각. 재매각, 두 번째니까 재매각. 여기는 세매각이에요. 세매각이라 그래요. 무슨 매각? 네, 세매각이란 말을 써요. 용어 잡으세요. 세매각이라는데, 그러면 잡으세요. 아까 얼마에 우리가 경매 넘어갔어요? 1억에 했죠. 근데 1억에 팔렸어, 안 팔렸어? 그러면 저 세매각길에 또 1억에 들어가면 팔리겠어, 안 팔려? 그러면 이걸 다운 시켜야 돼요. 이걸 저감률이라 그래. 저감한다. 비율을 저감률.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감률은 뭐 10에서 30% 법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20%입니다. 경매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저거는 이제 8천만 원이 최저 매각 가격이 돼요. 그럼 한 번 더 유찰돼 버리면 잘 모르겠죠. 6,400, 8천에 대한 20%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매로 싸게 산다는 것은 이거 유찰이 되니까 싸게 산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괜히 싸게 산 게 아니에요. 유찰 안 되면 싸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거에 더 유찰이 자주 되겠어요? 권리 분석이 쉬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것이 자주 유찰되겠지. 그렇죠? 권리 분석이 쉬운 것은 잘 유찰이 안 돼. 아파트 같은 건 권리 분석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싸게 못 사요. 조금 싸게 사. 조금. 이해됐어요? 근데 그 시간 따지고 보면 금매가 더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경매는 그거 쫓아내지 한 10개월 오래 걸리잖아요. 그 다 인도 받을 때까지 경매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차라리 금매에 나온 거 산 게 더 빨라요. 아파트가 권리 분석 할 게 없어요. 명확히 하니까. 그러니까 크게 다운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상가 유치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등기부에 안 나온 것들. 법정 지상권. 이런 복잡한 것들. 그럼 자기들 변호사끼리 싸워. 경매를. 그래가지고 같은 법률 전문가끼리 싸워서 그 승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유찰이 다지되지. 왜? 못 달라들어. 일반인들 뭐 그 권리분도 복잡한데 잘못하면 손해 나는데 달라붙겠어요? 못 달라붙지. 그죠? 그런 게 다운 뭐 자주 유찰이 돼. 그러면 결국 돈 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그치? 결국 복잡한 걸 해소할 수 있는 건 능력을 갖춰야지. 싸게 사는 거지. 그래서 수익성이 창출이 되는 거지. 명백한 것은 어차피 뭐 누구나 하니까 이런 것은 유찰이 덜 되니까 아무래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무슨 매각? 세매각. 그래서 경매 날짜 끝났어요.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자격, 차순위 자격.
보증금을 뺀 가격을 넘을 때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워볼게요. 어차피 기본서 나오면 또 할 거니까 그냥 들어봐요. 그럼 매각 결정 기일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 매각 허부 결정이라고 방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허부가 뭐요? 허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누구에게? A에게. 최고로 써낸 사람에게 무조건 허가 내준 게 아니에요.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요. 됐어요? 허가를 해준 걸 허, 불허가하는 것을 부.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럼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허가를 받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옆으로 삐진 것은, 이걸 삐졌다고 표현할게요. 불허가 나오고요. 어떤 경우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불허가 사유는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아니, 그게 아니고, 돈 안 내거든. 좀 기다려봐. 불허가 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배웠죠? 경매로 농지를 살면 농지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날까지 농지증 제출하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안 하면 불허가 나와버려. 농지증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이걸 세매각이라 할까? 재매각이라 할까? 개는 재매각. 개는 재매각, 고양이는 재매각이고. 하여튼 개는 재매각. 자, 여기는? 재매각.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우리 남자분을 대표해서? 대표할 수밖에 없네. 오늘 다 어제 술 마셨나봐. 그죠? 어제가 뭔 날이에요?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다 술 마셨나봐. 그죠? 그러죠. 자, 그러면, 불허가 나버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게 돼 있어요. 이걸 무슨 매각? 재매각. 여기는. 세매각? 왜 세매각이래? 다 재매각이라는데? 다 재매각이라서 본인은 세매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하나라도 맞다. 맞았어요. 이걸 세매각이라 그래. 그죠? 위에 것도 세매각, 밑에 것도 세매각.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을까, 있을까? 있어요. 여기는 저감률이 없어. 저감률이 없는 세매각. 저감 안 해. 생각을 해봐요. 비싸서 안 팔렸어요. 불허가 나서. 그럼 굳이 싸게 팔 이유는 없지. 그렇잖아요. 같은 세매각인데 이것은 불허가 났을 때 하는 세매각은 저감률이 없어요. 유찰됐을 때 하는 세매각은 저감률이 있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삐진 거 끝내고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입찰 보증금 1억 5천 중에서 얼마 납부했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 이거 대금 납부 일시불로 납부해야 돼. 경매는. 공매하고 또 틀려요. 경매는 일시불, 뭔 시불? 일시불. 근데 이거는 기한을 정해줘요. 기일 그러면 틀려 그래요. 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납부하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 3월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납부하라 그러면 이 사이에 아무 때나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3월 5일 날 납부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A가 이날 납부해서.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3월 10일이라 그랬어요? 등기한 날이라 그랬어요? 5일이에요. 5일. 경매는 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 취득해요? 안 해요? 소유권 취득해요. 아직 등기는 안 됐지만. 됐죠? 그럼 A가 소유권 취득했으면 아까 우리가 B 있었잖아요. B. B는 아까 보증금 돌려줬어? 안 돌렸어? 이때 돌려받아. 이게 대기하는 거지. 보증금. 차순위는 이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집에 아까 얼마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뭘 해야 돼? 아니. 여기는 감자. 그렇죠. 여기는 감자.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죠. 닭고구마 하면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감자. 그것도 중요해요. 올해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고구마인지 감자인지. 41번 문제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런 생각 해봐. 되게 재밌어. 나는 그런 거 잘 생각 잘 하는데,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봐? 한번 해봐. 그런 생각 하면 재밌어요. 봐봐. 쟤하고 1년 같이 하면 다 이상해갖고 나가죠. 그래도 합격만 하고 다음 나가면 돼.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돈을 냈죠? 근데 A가 이 돈을 안 내. 돈을 안 내. 왜 안 내요? A가 이제 대금을 안 내요. 그리고 차순위도 없어. 아니, 없다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차순위가 있는데 차순위가 승계를 받았거든요. 이 사람도 대금을 못 내버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되거든요. 다시 날짜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A가 돈을 못 낼 건데 차순위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차순위가 승계를 받는데 그 사람도 돈을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세매각이라 할까요? 재매각이라 할까요? 아, 이건 재매각이라 해야 돼? 어? 어? 이건 확실히? 네, 재매각, 이거는. 재매각? 이건 하나는 재매각이다. 아, 2번 나왔으니까 3번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여기는. 아, 끝까지. 아, 계속 재매각 하다. 이번에 재매각 틀렸어. 재매각이에요. 뭐가 너무해요? 재매각. 그러면 결론은 간단해요. 이건 저감률 없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감률이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유찰되거나 불허가 났을 때 하는 매각을 무슨 매각? 세매각. 대금을 못 냈을 때 하는 걸 재매각. 그 순서도 마지막이죠. 이것만 재매각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잡으려고 내가 한 거예요. 세매각, 재매각. 됐어요? 유찰되거나 불허가 났을 때 하는 매각을 무슨 매각? 돈을 못 냈을 때 하는 매각을 재매각. 되게 쉽죠? 헷갈릴 거 없어요. 몇 번 들으면 돼요. 이 점은 또 하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세매각, 재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파트가 지금 오늘 한 파트가 경매 절차 내용 시험 가장 자주 나와요. 그 위 앞쪽 뒤쪽 있는데 그것은 뭐 부수적인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한 거예요. 오늘 많이 알았죠. 그러지 봐. 이 수험생들이 이거 잘 몰라. 예,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쉽게 하니까. 근데 그 정도 하고 경매 절차 끝. 나머지는 이제 기본서 나오면 할 거고, 배당 순위는 여기서 안 해도 되고. 자,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법원 경매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아까 공매 있었잖아요. 그 비교 문제가 간혹가다 나와요. 비교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맨 위에 칸 권리분석 체크하세요. 경매하고 압류부동산 공매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공매 중에서 압류는 경매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럼 둘 다 권리분석이 어렵다, 쉽다?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가 주로 차이점이에요. 거기는 쉽다 그랬죠? 용이하다 그랬어, 안 그랬어? 경매보다는 용이하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요. 저감률. 경매는 몇 %? 일반적으로 그렇고, 공매는 둘 다 또, 이 공매끼리 둘 다 뭉친 거 이것만 같이 뭉쳐서요. 저감률만 자기들끼리 뭉쳤습니다. 얼마? 10%. 저감률은 아까 다운시키는 비율. 됐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수의계약 밑에 대금 납부 몇 적으세요. 경매하고 압류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뭔 10을? 110을. 비업무용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할부로 납부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농취증. 이거 알아야지.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경매하고 압류는 허가증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증 필요 없다 그랬죠? 압류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비업무용은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가 있어요. 몇 회 이상 유찰. 이때만 면제가 돼요. 원래는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 농취증은 셋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셋 다 무조건 있어야 돼. 농지증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종류 불문이에요. 이해됐어요? 공매, 경매든 비업무용이든 압류든 무조건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장단점도 체크하세요. 경매는 가격이 공매보다 싸다. 가격이 공매보다 싸다? 가격이 공매보다 쌀까? 경매가? 싸. 왜 그래요? 그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해봐. 그냥 애우면 그냥 잊어먹어. 요 계단 내려가면 잊어먹어 버리니까. 아니, 왜 경매가 공매보다 쌀까? 그 이유를 생각하라고. 그래 안 하면 저 계단 내려가면 잊어먹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되겠지만 안 잊어먹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 저감률 때문에 그래요. 경매는 저감률이 얼마? 공매는? 그러면 다운해봤자 10% 한 번 다운해봤자 얼마씩 다운돼? 2번 해봤자 20%죠. 경매는 2번 하면? 그렇지. 엄청 싸지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그냥 외우면 헷갈려. 아니, 헷갈린 게 아니라 며칠 뒤에면 뭐 비싼지 싼지 구별이 안 돼. 이해됐어요? 저감률 생각하면 돼요. 저감률. 그 다음에 물량이 많아요. 경매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압류는 경매하고 거의 똑같고 비업무용이 차이가 있는데 대금 납부 조건 유리하다. 왜 유리하겠어요? 그죠? 할부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권리 분석이 경매보다는 쉽습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 정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예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법인 개공이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거요, 그거. 그 규칙이 있거든요. 이 규칙은 우리 중개사법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고 또 차이점도 있어요. 여기 책에 나온 것은 차이점들이고 비슷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 매수신청 대리는 5월 넘어서 해야 돼요. 중개사법이 공부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안 헷갈려.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는 한 문제 나오거든요. 잘 나와야 한 문제예요. 중개사법은 28문제예요. 근데 한 문제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중개사법 공부가 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중개사법은 28문제고 여기는 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건 5월 넘어서 해야 맞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뭐 이거 문제풀이 해서 할 때도 해도 돼요. 매수신청 대리는. 이렇게 해서 진도가 다 끝났어요. 자, 한 바퀴가 완벽히 돌았어요, 여러분들. 일단 한 바퀴 돈 것하고 안 돈 것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 기본적인 거 다 끝났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가볍게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 나오겠죠? 나왔어요? 책은 언제 줘요? 2시까지. 그때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그 기본서를 다음 주부터는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것은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건 안 가져도 되고, 이제 기본서로, 할 거예요. 밑줄 그어주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와서 듣고 또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